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 국내 증시가 그래도 아랫꼬리를 잡아주면서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었고, 오늘까지 추가 상승을 연 이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봉쇄는 없다라는 긴급연설 발언이 있은 이후에 미 증시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에 더불어 남아공의 확산세가 좀 감소했다라는 이슈,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이 불협화음에 대해서 그냥 예정대로 1월 달에 우리는 표고를 밀어붙이겠다라는 등등, 이 악재가 또 긍정으로 바뀌면서 또 시장이 또 강하게 올라갔었죠. 전일 나스닥 시장 2.4%, 필라델피아 반도체 3.3%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 국내 특히 IT 반도체 소부장 업종이 못 올라갔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흐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이 많은 투자자들이 10억 미만의 자금을 집행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훨씬 많은 규모는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주변 자금, 재반 여건, 수급적인 이 불균형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치만 여기에서 증시를 막 급락을 시켜버릴 악재성 요인은 단기적으로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는 연말 전까지, 28일 전까지 증시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만한 또 호재도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과거에서도 그렇다시피 일단은 마이크론의 신고가 근처에 가는 모습 속에 삼성전자가 오늘 꽉 채운 양봉을 채워놓았고, SK하이닉스도 인텔의 낸드 인수가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허가가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오늘 비정상적으로 눌려버린 이 소부장 업종, 내일은 당연히 반등이 저는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T 반도체 사실 실적이 나오고 펀더멘털이 우수하며 이 종목의 진행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IT 반도체는 조금씩 계좌에 좀 비중을 채워가는 전략이 저는 좋아 보이고요. 오늘 시장 하나로만 보자면은 사실 지수적으로는 말할 게 없죠.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더러 보일 정도로 눌러버렸기 때문에 지수로 보기에는 재미는 없었던 시장이지만은, 그래도 게임 섹터, 그 다음에 IT 반도체 기판 정도는 시장에서 강한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 보면은 주도 업종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 이 비주도 업종에서 로봇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인포뱅크가 아직도 신고가를 치고 가는 모습, 또 오늘은 이 화이자 관련주가 급등을 좀 보였는데요. 개인적으로 화이자 관련 종목군들은 아예 건들기가 좀 애매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 초반에 대한과학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사실 콜드체인, 백신 콜드체인으로 올랐던 종목이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서 올라간다. 시장이 이렇게 가면 가는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백신이 나왔을 때 과거 제일약품이라든지 우리바이오라든지 종목군들, 그리고 KPX 생명과학들이 뭔가 액션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다면 그 종목군들의 상승이 맞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지 테마, 기대감, 군중심리에 의해서 종목군들이 우르르 쏠려다니는 모습이 매우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잦은 매매보다는 소수의 종목에서 압축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종목을 그냥 매매하고, 그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연말까지 어차피 증시가 답답한 상황이고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쉬는 것도 저는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싸리 IT 반도체 쪽을 보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지수
상승을 해서 당연히 상승 종목수가 좀 많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 음봉 마감을 했다라는 게 오늘 시장이 답답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 이하로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지수적으로도 음봉 마감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대다수였을 확률이 높고, 여전히 셀 3사의 약세 속에 이 지수적으로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각각 1.6%, 2%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못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총이 좀 되는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 눌려버렸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일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양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연기금의 자금이 집행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이 자리에서 크게 급락보다, 그리고 크게 급등보다 그냥 현상 유지 상태의 종목 장세만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자, 시장 보면은 어제 바이든의 이 연설 직후에 시장을 안정을 빠르게 찾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이 박스권 돌파 10%대 상승에 힘입어서 반도체 섹터가 3.3% 올랐죠. 부단 마이크론만 올랐으면 말을 안 하는데, 마이크론 외 램 테크놀로지라든지 등등 수많은 IT 반도체 장비 소재 종목군들이 죄다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부장이 안 올랐다, 이거는 기다리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은 전일 일부 상승에 대한 선반영이 일부 진행이 된 건지 미국 상승 대비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삼전, SK 하이닉스, LG 디플 등 IT 전자기기 쪽으로, IT 전자로 여전히 수급은 계속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적 수급도 굉장히 강했고요. 코스닥은 기존 주도주인 게임주의 강세 및 러시아의 가스관 잠금으로 인한 유로 가스값 급등 관련주가 강세를 조금 이어갔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언제 어떻게 또 바뀌어버릴지 몰라서 단기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의 위치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지수적으로 시장은 지지부진한데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하면서 지수는 더 빠지기도 그렇다고 막 폭등할 근거도 조금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런 답답한 장세가 연속이 될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23일 날 밤,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미국의 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되는데, 이번 또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 단기 반등 이후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 핑계거리를 삼을 수 있는 날입니다. 내일 예를 들어서 내가 일부 종목에서 현금화를 할 수 있으면 일부 현금화를 또 해놓고 또 포트를 가볍게 좀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밤 미국 증시가 사실 이 지표 발표로 인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오늘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게임 섹터 어제 그리고 오늘도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넵튠, 위메이드, 컴투스, 이쪽 섹터 네오이즈까지 강했는데, 오늘도 게임주 연속적인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위메이드 NFT 캐릭터의 이 1억 이상의 거래가 되면서, 안 그래도 이재명 대권주자께서도 NFT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게임주 강세가 좀 더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게임주 지속적으로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정시 또 매수 관점으로 또 봐야 되겠죠. 단기 양봉이 2개, 3개 정도 나왔을 때는 단기 매도 자리로 항상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이틀 연속 권리락 이후에 강세를 보였는데, 타 종목군들의 상승의 강도가 약하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장 막판에 바른손, 이 제2의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는 투싼 디지털 아이와 합병 승인을 했다라는 이슈로 일단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사실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회원님들하고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전에 나왔던 내용에 이 회사와 합병한다라고 했을 때랑 지금은 제목에다가 제2의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붙인 내용하고 좀 제목만 바뀌었을 뿐 내실은 그대로인데, 오늘은 제목에 이 자극성 멘트를 넣어서 상한가를 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목의 끼가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어서 저는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일단 내일장 오늘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서 내일장 한번 지켜는 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주고요. 위즈워크 스튜디오 이정재 정우성의 아티스트 컴퍼니를 1,000억대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일단 시간에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 섹터 기판주 오늘 또 시그널이 좀 나온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이따 차트를 한번 좀 보고요. IT 반도체 기판 플러스 DDR5로의 연결고리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반도체 클럽 안에서 1조 클럽 진입을 했죠. 신고가를 가고 있는 선두주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반도체에서 동진 주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매매를 해서 그래도 꽤 잘 매매가 됐던 것 같고요. 삼성의 OLED가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지속적으로 동맹 이슈가 시장에 계속 부각이 되었죠. 사실 OLED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도 이걸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OLED 투자를 지속적으로 축소를 하는데 이 OLED 자체가 애플에 채택이 되고 추후 애플의 이 XR 기기에 OLED 장비가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라는 점을 보면 앞으로 OLED 쪽 섹터도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향으로 좀 많이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뭐 인덕수 첨단 소재라든지 지난번에 기준 거래량이 굉장히 잘 터졌는데 삼성과 LG의 동맹설이 아니다라는 뭐 이슈로 막 급락을 주고 아직까지 반등이 안 나왔던 종목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전지 한번 보면 셀 3사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죠. 근데 어젯밤 테슬라, 리비안 등의 반등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슬슬 2차전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하나 둘 봐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엔캠이라는 종목이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에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밖에 오늘도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뭐 유럽 가스 관련 잡주들 테마가 움직였던 그냥 그런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의 종목 몇 개만 볼게요. 시간의 종목. 자, 일단 자화전자가 경북에다가 애플 부품 공장을 짓는다라는 이슈로 일단 시간에 거의 상한가에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신고가 자리에서 갭이 높게 뜨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냐면 갭이 높으면 당연히 시가에 공략을 안 하는 것이고 그 갭 이후에 다시 바닥을 잡고 돌파를 할 때 공략을 하는 전략으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는 뭐 특별하게 부각될 만한 종목군들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뭐 아침과 뭐 별반 차이가 없고 이 원달러 환율이 증시가 반등함에 있어도 계속 약간 불안한 부분이 이게 조금 하나 지수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가 또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또 여타 아시아 증시의 반등에 힘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을 좀 제한적이게 만들었겠다 정도 생각이 됩니다. 자, 종목군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일단 먼저 삼성전자 그리고 그 전에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수를 자, 먼저 코스피를 보면요, 저는 21선에서 이런 반등을 주고 오늘 올라가면은 단기 저항에 맞을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 이격을 좁혀가다가 방향을 돌려야 되는 자리라 이 지표적으로는 크게 뭔가를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갭 들고 갭을 든 이후에 좀 음봉 마감인데 뭐 갭을 메우고 저는
캡을 메워놓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일단은 해석이 됩니다. 그런 부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구간에서 캡을 들면서 거의 1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일단 오늘 추가 상승을 해주는지 또 이 갭을 다 메꾸고 떨어지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만 보여진다면 국내 IT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 반등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마이크론의 이 흐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오랜만에 거의 8만원 가까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기는 큰 악성 매물이 존재하는 자리죠. 굉장히 큰 악성 매물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악성 매물을 일단 다 정리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항상 라운드 피겨 값이 또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8만원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지 정도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인텔 랜드 인수가 승인이 나면서 시간에 1% 정도 올라왔는데, 마이크론이 올라가면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D램 부분이 거의 다 많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IT 반도체 섹터 먼저 보면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일단 최근 이 수렴하는 구간들, 이런 수렴하는 구간 안에서, 그리고 이게 하나의 악성 매물이죠. 악성 매물을 딛고 신고가 영역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오늘 거래대금이 조금 더 나아졌더라면, 거래대금이 조금 더 세게 나아졌더라면 훨씬 긍정적인 모습이었을 거로 보여지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한 게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군들 일단 신고가를 만들었죠. 의미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파한 구간에 5일선 매매로 좀 접근을 해 보시면 괜찮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 종목하고 IT 반도체 중에 한 종목 좀 물려서 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종목군들, 오늘은 아래 구간에서 일단 분할 매수를 좀 해가지고 위로 거의 대부분 매도는 이 윗 구간에서 많이 매도가 됐고요. 딱 돌파자리에서 들어가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돌파자리에서 들어가서 좀 길게 좀 봤던 종목이었었고요. 신고가 영역에 올라오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파동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기판 종목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대덕전자도 이날이죠. 이날 악성 매물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악성 매물대가 하나 만들어졌고, 이 자리에서 거래대금도 많이 실린 악성 매물대가 하나 존재를 했죠. 사실 오늘 특별한 호재보다도 이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 N파동 비슷하게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다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업황 그리고 증설 뭐 그런 전반적인 상황은 다 좋은데, JP모건 특정 창구에서 매집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이 다소 한 창구에서 또 많은 매도 물량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눌림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 대금하고 이 상승의 힘은 충분히 괜찮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앞에 있는 매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완벽하게 돌파가 되는지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치고 가는 종목군들이 있죠.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앞에 매물대를 압도하는 거래량 이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대덕전자도 사실 그간의 횡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구간들 다 횡보로 봐야 되겠죠. 겨우겨우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또 눌렸다가 이 박스권 돌파 자리에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차 파동이라면, 이게 돌파된다면은 이 파동의 크기만큼 하나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 올라서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가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뭐 코리아 서킷도 기판 쪽에서 같이 올라왔죠. 이거는 대덕전자의 힘으로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최근 기판 종목군들이 타 종목군들 IT보다 아웃퍼폼이 굉장히 셉니다. 심택 대장주로 먼저 치고 오다가 좀 지지부진 하는데, 일단은 전부 다 이런 박스권 기준에서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이 또 기판 종목이 있죠. 이 종목도 기판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실적 증가 폭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판이라는 게 전부 다 DDR5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DDR5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파워 인덕터라는 제품을 만드는 종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랑 아비코 전자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얘가 좀 바닥을 안 깨고 계속 가고 있다. 내가 뭐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이 바닥 딱 잡고 기준 잡고, 내가 손절할 거면은 이 바닥 기준 잡고 이런 자리를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 이제 인텔에서 서버향 DDR5가 적용되는 이 CPU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뭐 특별한 사안이 없이 연기가 안 된다면 그때부터는 실적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위메이드 오늘 이틀 동안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뭐 종가 기준으로 한 10% 정도 어제 오늘 올랐는데, 양봉이 항상 3개, 음봉이 항상 3개면 그 이후에 이 단기 고점을 맞을 확률이 높겠죠. 위메이드, 맥스 이렇게 한번 한 차례 더 올라가면 다시 단기 고점을 맞고 다시 눌렸다가 횡보 수렴을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눌릴 때는 항상 이러한 5일선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컴투스 또한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추세가 컴투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컴투스가. 그래서 컴투스도 내려오는 거 계속 체크하고요. 컴투스 홀딩스도 그렇죠. 1등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더 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오이즈 홀딩스, 그리고 웹젠이 좀 올랐는데, 웹젠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게임 신작에 대한 기대감 뿐만 아니라 지금 M&A 설이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고 지금부터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삼성 관련된 OLED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LG노텍 여전히 강세 모습 속에 LG 디플이 오늘 좀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 악성 매물대죠. 항상 이런 자리가 돌파에 실패한 구간인데, 이번에 뭔가 호재가 나와서 돌파를 하게 되는지, 이 점을 관전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누적 수급이 좋다라는 거는 뭔가의 긍정적인 시각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종목에 갭을 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과 LG 쪽에 OLED 관련해서 일단은 LX 세미콘이 이 OLED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먼저 치고 갔고, 사실 그때 그 다음에 올랐던 게 이녹스 첨단 소재가 후발로 좀 올랐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지금 대량 거래를 터쳐놓고 일단은 많이 밀렸죠. 바닥을 깨지 않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 추세가 유지되는 선에서 저는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1선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이 기준봉 위에서 놀고 있다가 올라가게 되면 이 언저리까지 한번 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OLED 업황 등등이 나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GSE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또 강하게 올랐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매매는 좀 했습니다. GSE도 이런 구간에서 그냥 단순하게 돌파로 들어가서 짧게 매매를 하는 정도에서 끝났지, 이 종목의 상승의 강도를 저는 딱히 높게 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고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 전자 인증이
한국전자인증이 제일 아쉬웠던 종목인데 항상 이런 돌파자리, 항상 이런 돌파자리 굉장히 의미 있죠. 늦었더라면 이런 돌파자리에서 따라붙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너무 짧게 매도를 해서 크게 이거는 수익이 안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대부분 오늘 개인적인 매매도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에서 뭐 예를 들면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에서 그냥 돌파 매매 위주의 매매들만 다 진행이 됐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따로 의미 있는 매매를 좀 진행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넵튠도 그냥 돌파할 때 들어가서 매매가 됐고,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